안녕하십니까. 관절행복 정재훈 TV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세그라병원 정재훈 병원장입니다. 그동안 퇴행성 관절염에서 인공관절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정작 환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말할 시간들이 부족해서 오늘은 환자분들이 정말 겁을 내기도 하고 궁금해하는 수술의 재활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장님, 최소 침수법이라는 거는 정확히 어떤 거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인공관절을 할 때 과거에는 상처를 길게 내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최소 침습, 그러니까 주변 조직에 해를 덜 끼친다, 침습을 적게 한다, 그런 의미로 최소 침습이라고 부르고, 또 상처를 적게 낸다, 그래서 최소 절개라고 하기도 해요. 큰 틀에서는 상처를 이렇게 손가락만큼 7, 8cm 째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관절 주변의 근육이랄지 조직의 손상을 적게 주고 수술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복이 빠르다. 이런 개념의 수술이 최소 침습 실관절 인공관절이고, 과거에 했던 이제 인공관절하고는 상처가 작고 수술 부위가 좁으니까 또 이제 염증 가능성도 적어지고, 통증이랄지 그다음에 부기랄지 수술 후에 관절 운동을 회복하는 걸 할지, 걷는 걸 할지, 다리를 드는 걸 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전체적으로 회복이 빠르다라고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간단히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실관절 전체와서 인공관절 할 때는 되게 여기에서 한 몇 가지, 한 뼘 이상, 그러니까 12 내지 15cm 정도 절개를 해서 해요. 그리고 이 슬개골을 이렇게 많이 뒤집어서 이렇게 많이 뒤집어 가지고 상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히 보이게 개방을 해가지고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 조직이 많이 건드려지니까 아무래도 주변 조직에 손상이 많이 가고 그래서 회복도 좀 덜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최소절개법, 최소침수법을 할 때는 되게 튀어나온 이 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 되게 절개를 해요. 이게 되게 여자분들에서는 한 7 내지 8cm, 남자에서는 8에서 한 9cm, 8.5cm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최소절개법에서는 이렇게 이 슬개골을 뒤집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살짝 밀어뜨려요. 이렇게 밀어뜨리면은 이제 오픈되는 공간이, 아까는 이렇게 열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오픈되죠. 이렇게 오픈이 되는데, 최소절개법을 할 때는 이렇게 밀어뜨려서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정도만 이제 개방이 되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수술하기가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고. 그래서 이 작은 공간이 이렇게 열려 있다 그러면은 이쪽 수술할 때는 이렇게 옮겨가고, 이쪽 수술할 때는 이렇게 옮겨가고, 이렇게 옮겨다니 개념이 이렇게 돼요. 이 좁은 공간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필요한 만큼 열어 수술해요. 그래서 주변 조직의 손상을 적게 한다 해서 그게 최소 절개 무릎 인공관절이고 최소 침습 무릎 인공관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배울 때는 전체를 다 째서 또 이렇게 그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려고 하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시도하다가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경우에 따라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생겨요. 안 보이는데 그걸 보이게 하면서 수술하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렵지 않은데 조금 트레이닝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개, 200개 정도는 해야 좀 익숙해지고 해서 많이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거의 한 9,000개가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재활 과정은, 그러니까 인공관절은 한 12,000개 했다고 그랬죠. 최소절개법으로도 9,000개가량 그야말로 많이 해본 의사죠. 많이 해본 의사가 하는 재활 치료가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병원장님, 그럼 최소 침수법에서 마취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마취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 수술할 때는 대개는 척추 마취하고, 환자분을 주무시게, 우리 내시경 할 때 좀 주무시게 수면을 해줘요. 그렇게 하면 대부분 되는데, 간혹 이제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척추 뼈가 자라나가지고 이제 척추 마취하는 바늘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전신 마취하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척추 마취해서 수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후 통증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술에 아픈 거, 이거 환자분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일단 척추 마취를 되게 하면은 한 서너 시간, 길게는 너댓 시간까지도 일단 통증이 없는 상태로 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깨고 나면 이제 아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통 주사를 해요. 무통에는 여러 가지 약들을 섞어서 혈관으로 놓기도 하고, 아니면은 척추 마취가 조금 다른데 경막외 마취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바로 이제 무통 주사를 놓기도 하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한 종류가 있고, 그리고 저희는 또 하나 이제 추가로 하는 게 대퇴 신경 차단술. 이제 사타구니 부분에서 대퇴 신경 부위에다가 구소 마취제를 넣어가지고 그 마취를 추가로 해주게 되면은 그 무릎 부분의 통증은 없어집니다. 최근에는 그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되면은 대퇴 신경 차단술도 과거에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그 차도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에 시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환자분들이 뭐 큰 수술을 했으니까 전혀 안 아프지는 않겠지만은 견딜만 하게, 과거에는 아이고 아파서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런 분들이 간혹 생겼는데 지금 그런 분들이 거의 10명 하면은 뭐 1명이나 있었던 할 정도로 성과가 좋아서 수술 후의 통증도 지금 잘 관리되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통증 관리는 이렇게 무통주사하고 대퇴 신경 차단술 가지고 하고, 그래도 사람에 따라 조금 더 잘 듣는 사람, 덜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여러 가지 약들이 개발이 많이 돼 있어요. 마약성 진통제도 있고 여러 가지 비마약성 진통제도 있고 해서 그런 약들을 추가로 놔두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 당일날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그래요. 이건 수술하니까 당연히 아플 거자 생각하고 참지 마시고 아프시면 말씀하시라.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주사도 추가로 놔드린다고 말씀하시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통증 없이 넘어가는 수가 대부분입니다. 수술 후 상처 소독은 며칠이나 하고 실밥 제거 시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상처 소독은 환자분들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거죠. 이 드레싱이라고 하는 건데 수술 후에는 피를 지혈을 좀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세게 감아 놓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은 꼭 봅니다. 다음 날 어디 피부는 또 괜찮은지, 그리고 다음 날 한 3일 정도는 매일 보고요. 그 다음에 상처가 별 탈 없이 잘 나서가고 있다 그러면은 매일 볼 필요 없어요. 한 이틀에 한 번 이렇게 보고, 또 보다가도 상처가 거의 문제 없다 그러면 3일에 한 번 봐도 큰 탈은 없어요. 그러고 나서 2주가 되면 대개 실을 빼요. 물론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 빨리 뺄 수도 있고 늦게 빼도 큰 탈은 없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처 소독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상처 소독은 염증을 방지하고자 이제 염증 걱정하면서 상처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상처 소독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런 게보다도 이제 염증이 생기려면은 다른 요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상처 자체가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생각하시고 소독에는 그렇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원인들이 안 좋아서 염증이 생기려고 하면은 그 사인이, 그 표시가 상처에 나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의적으로 보는 것은 중요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밥 제거는 요즘에는 실밥 제거란 말이 조금 맞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이제 실로 꼬매가지고 봉합을 해가지고 실밥을 제거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스테이플이라고 해서 우리 호치케스 같은 그런 것을 찍는 거랄지 또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제거는 일반적으로 그 봉합해 놓은 상처가 이제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시기, 그때가 되게 하지 쪽은 되게 2주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거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부분이 좀 덜 붙은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좀 남기고 제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 원장님,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목욕하고 샤워는 또 언제부터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목욕하고 샤워는 근본적으로 물을 닿는다가 이제 키의 핵심이에요. 물을 묻혀도 되느냐. 근데 기본적으로 상처에 물이 묻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을 빼고 상처가 완전히 나았다. 그리고 상처가 조금 실은 뺐지만 상처가 아직도 조금 완전히 낫지 않았다. 그러면 물을 안 묻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과 또 간단히 샤워해서 하는 것도 달라요. 샤워 같은 것은 상처가 조금 완전히 낫지 않았더라도 얼른 하고 얼른 닦아버리면 되는데 탕 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담그는 것은 완전히 나은 다음에 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처가 낫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즘에 이제 방수 테이프가 많이 나와 있어요. 방수 테이프 많이 나와 있어서 그걸 충분히 철저하게 바르고, 방수 테이프도 간혹 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바로 확인해서 새로운 방수 테이프로 바꾸든지 바로 물을 닦아든지 주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물만 안 들어가면 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최소 침수법을 하고 나서 보행은 또 언제부터 가능한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얘기죠. 인공관절을 하면은 이제 먼저 이제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은, 인공관절을 하면은 수술이 끝나서 수술장에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그 관절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인대를 봉합했다거나 골절이 돼서 뼈를 수술했다거나 그러면은 뼈가 붙은 건 아니잖아요. 수술했다 그래서 인대를 봉합해서 또 인대가 바로 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을 수 있는, 치유가 될 수 있는 기간 동안 조심을 해주는 게 있어요. 인대도 한 6주, 뼈는 이제 뼈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죠. 근데 인공관절은 수술을 끝나면 그 관절을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마취 깨면 바로 걸을 수 있어요. 그 당일은 되게 출혈도 좀 있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돼서 걷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 다음 날부터는 사실은 환자분 컨디션에 따라서 발 딛어도 됩니다. 듣고 서도 돼요. 저는 이제 다음 날까지 좀 쉬시도록 하고, 되게 48시간 지나면은 보형 보조기에 의존해서 화장실을 다니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니세요. 연세가 말하면 80대신 분이나 90대신 분이나 거의 대부분 다니세요. 그 뒤로는 이제 보형 보조기 이용해서 걷다가 나중에 한 일주일이나 되면 또
그 보형 보조기 제거할 수도 있거든요. 능력에 따라서 호전되는 상황에 따라서 제가 걸을 수 있으면 걷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인대가 약하다랄지 뭐 술 중에 좀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집도의 선생님께서 특별하게 또 주의를 주실 거예요. 조금 보조기를 찬다랄지 해가지고 더 조심해라 할지, 특별히 언제부터 걷기를 하자 할지 이런 또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원장님, 그 3일 퇴원이란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 주사라던가 필수 처치 과정도 좀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이제 무릎 인공관절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걱정이 제일 많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염증이 생기지 않으면은 인공관절은 다 좋아요. 아주 수술이 나쁘게 이렇게 해놓지 않는다면 인공관절은 염증이 생기지 않으면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그만큼 중요하고 인공관절이라는 쇳덩어리, 쇠를 무릎 속에 넣는 거잖아요. 이물질을 넣는 수술이라서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염증이 좀 더 걱정이 돼요. 그러나 최근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발생 안 해요.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닌데 일종의 그런 거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또 항생제를 쓰거든요. 항생제는 대개는 예방적으로 쓰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의료보험 지침이나 이런 것은 3일 정도 쓰는데 그때 이제 혈액검사상의 염증 수치가 높냐 낮느냐를 따라서 조금 더 쓰기도 하고 적게 쓰기도 하고 조절해요. 조절해서 이렇게 쓰고 수술 직후에는 필수처치 과정이라고 하면 드레싱하는 거 외에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병원장님, 수술 후 계단 연습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계단 보행도 환자분들은 수술 후에 굉장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수가 많아요. 그러나 인공관절은 바로 쓸 수 있는 관절을 만들어져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발 드들 수 있어요. 그러나 계단 보행할 때도 발 듣고 보행할 수 있어요. 역량이 되면. 물론 이제 난간을 잡고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뭐 수술 후에 환자분이 할 수만 있고 근력도 좋고 회복이 좀 빠르고 그러면은 뭐 일주일에도 할 수가 있고 뭐 10일 만에도 할 수 있고 뭐 3, 4일, 4, 5일 만에도 해도 큰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무릎 좀 구부른다고 해서 뭐 큰 탈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또 어차피 계단 보행을 해도 뭐 쿵쿵 찢고 손 다 떼고 난간 안 잡고 다닐 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너무 자주 무릎을 구렸다 폈다 하는 것도 지장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한 일주일쯤 지나서 이제 할 수 있는 분은 시도해보면 좋습니다. 특히 집에가 계단이 있는 분들, 엘리베이터는 없이 이런 분들이 그 말씀 많이 물어보는데 굉장히 걱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퇴원하기 전에 병원 계단이나 물리치료실에서 계단 보행 연습을 해서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단 보행은 특별히 뭐 해야 되고 뭐 못하는 시기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럼 무릎 굽히고 펴는 관절 운동은 수술 직후 바로 시작하는 건가요? 우리 환자분들이 인공관절을 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무릎 구부림 운동할 때 아파 죽어본다더라. 이 소문이 워낙 많이 나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렇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무릎 구부림 운동은 대개 48시간 지나면은 무릎 속에 고이는 피를 빼내는 핏주머니 제거하면서 바로 이제 관절 운동을 시작하거든요. 시작할 때 구부릴 때 너무 아파서 아주 고생 많이 한다더라. 이건 잊어도 괜찮습니다. 되게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첫째로 하는 게 CPM이에요. CPM이라는 Continuous Passive Motion 해가지고 발을 무릎을 올려놓으면 이제 기계가 이렇게 무릎을 굽었다 폈다 해주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런 운동을 하는 기계를 방 하나에다 3개를 설치해놔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초기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수치료, 물리치료사가 이제 무릎을 좀 구부려주는 것. 이 운동도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상당히 억지로만 구부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억지로 구부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마치 견딜만하게 조금 구부려주면서 운동을 해요. 그리고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CPM 기계가 대개 이제 140도까지 되게 맥시멈 가도록 되어 있는데 기계가 140도 가더라도 실제 무릎이 한 115도, 120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나머지는 이제 환자분이 스스로 꺾어줘야 돼요. 도출할 때랑 같이 해서 이 3가지를 동원해서 하게 되면은 억지로 무릎 꺾으면서 고생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쭉 경험으로 보면은 그 환자분의 타고난 그 통증에 대한 민감도 있잖아요. 통증을 잘 참는다, 못 참는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참고 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관절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너무 겁을 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CPM 운동하는 거랑 도수치료 하는 거랑 잠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최소침습법에서 상처 그 차이, 전통적인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좌측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 인공관절이에요. 이것이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길게 상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15cm가량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최소침법으로 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가 한 10.5cm나 될 것 같아요. 양쪽 이렇게 해서 하니까 부기도 굉장히 빨리 빠지고요.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 영상을 오늘 무릎을 이렇게 기계에 올려놓고 있으면은 이렇게
여기서 구부러지면서 쭉 가죠. 이거는 도수치료한 사진인데요. 물리치료사가 억지로 이렇게 막 꺾어버리는 게 아니고 환자분 아픈 거 상황 봐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통증이 아파 죽을 만큼 나오진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후 부목이나 보조기를 꼭 착용해야 되는지, 보호대만 착용하면 안 되는지도 많이 여쭤보더라고요. 인공관절 하고 나서는 일반적으로는 보호대랄지 뭐 부목이랄지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에 따라서는 이제 수술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뭐 보조기를 채우는 사람도 있고 부목을 채우는 경우는 드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활 과정에서도 무릎 보호대 같은 정도를 차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간혹 이제 수술하다 보면은 어떤 이런 인대가 조금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집도 의사가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보조기를 얼마 동안 하자라고 추가로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릎 보호대 같은 것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으시면 하세요. 이렇게 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면 또 밑에 혈액순환도 좀 덜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인공관절 하고 나서는 되게 그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물속에 들어가는 수영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수영은 이제 우리 퇴행성 관절염이나 인공관절 후에 운동으로서 가장 이제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건 수영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상체가 완전히 나사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영에서 발차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관절 부기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딱 언제다라고 말을 못 하더라도 대가 뭐 한 달 정도면은 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3주 정도 됐을 때도 실패하고 1주 정도 지났을 때인데 3주면은 그래도 상체가 완전히 나았다. 그리고 내 상태가 무릎 상태가 수영을 좀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 발차기도 좀 하고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해서 하는 것은 치료에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물론 이제 가서 오랜 시간, 막 1시간씩, 2시간씩 하는 것은 무리가 되겠죠. 가볍게 좀 몸 좀 풀고 오는 정도는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장님, 비행기 타거나 장거리 여행 운전 같은 경우는 또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운전을 한다고 그래서 인공관절 한 무릎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기가 많이 부어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아프고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집중력도 저하돼서 사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무릎이 상당히 좋아서 보행도 잘하고 일상생활도 잘하고 그럴 때가 바로 이제 운전이 가능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좀 더 빨리 뭐 한 달이나 이렇게 3주 후나 내가 걸어다니기도 잘하고 이렇게 내가 보기에 운전하는데 별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운전 자체가 무릎 치료에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여차하는 순간에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발인가 오른발인가 다 틀리겠죠. 그래서 왼발 같으면 운전에 거의 요즘엔 자동이라서 영향을 안 주지만 훨씬 더 수월할 것이고 오른발 같으면 발목만 까딱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운전이라는 게.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어떤 사고 위험, 순발력이랄지 뭐 유기사항에 대처하는 거라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지 운전 자체가 관절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거.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죠. 문제는 여행 가서 비행기 타고 여행 가면 해외여행이잖아요. 그럼 많이 걷게 되잖아요. 그게 문제죠. 가서 얼마나 걷느냐 이런 것이 문제일 것 같고요. 가서 내가 그 걷는 거리를 지금 현 상태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행 같은 거 얼마나 가죠.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한 10분 걸으나 해외에 나가서 10분 걸으나 다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해외에 가면 아무래도 좀 무리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 관리만 잘 하시면은 여행 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재활병원에 꼭 입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한지도 궁금하거든요.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재활병원에 또 입원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재활은 대부분 무릎 구부리는 운동과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은 그 시기에 이제 수술 초기 뭐 몇 달 사이에는 어차피 운동을 하려고 해도 강하게 하지를 못해요. 그냥 조금 근육이 위축되는 걸 방지하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집에서 해도 됩니다. 그 주된 것은 무릎 구부리는 운동인데 무릎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 관절 운동인데 관절 운동이 안 되시는 분들 되게 이제 한 3주 정도면 퇴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좀 있다 가시는 분은 한 달 있다 가기도 하고 2, 3주 정도를 퇴원 시기로 보는데 그때쯤 되면은 대부분 관절 운동하는 방법은 거의 터득을 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운동 거의 다 해서 집에 가서 하면 될 정도로 해서 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재활병원 가실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혹시 퇴원 시점에서 관절 운동이 부족하면은 그냥 댁에서 여기서 벽 운동을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관절 운동에서 중요한 게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증에 대한 민감도, 또 의지력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 돼서 아주 안 되는 분들, 안 된 채로 할 수 없이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재활병원에 가도 어차피 물리치다 구부려 주려고 해도 아파서 못하고 이렇게 다리를 버틴단 말이에요. 무릎을 딱 버텨버리면 여자분들이 버텨도 남자가 그걸 구부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그 민감도나 이런 문제를 이겨내야 그 재활병원에 가서 재활치료를 해도 효과가 있지, 효과가 없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배운 대로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고 이게 중요하지, 재활병원 간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라고 해서 이제 재활병원을 권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정 안 되는 분들은 가서 하세요라고 권유하기는 합니다. 대부분은 갈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는 병원에 또 언제쯤 방문하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퇴원 시점 2, 3주경에 상처도 잘 낫고 운동도 잘 하고 환자분이 걸어 다니고 잘 걸어서 퇴원했고 그러면은 굳이 자주 보지 않아도 돼요. 큰 대학병원에서는 한번 퇴원하시면 뭐 6개월 만에 오시라고 하기도 하고 3개월 만에 오시라고 하기도 하고, 물론 상처 치료가 다 된 다음에.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가까이 계신 분들은 되게 뭐 한 달 정도, 서울에 계신 분들 한 달 정도 한번 보시죠. 경과도 볼 겸 탈은 없는지 보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운동이 안 되시는 분들, 운동이 안 된 채로 가시는 분들, 그분들은 가까이 계신 분들은 뭐 1주 만에 보시도록 권유하기도 하고 2주 만에 권유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2, 3주 만에 한 번쯤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봐서 한 번 더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되게 그렇게 하고,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통상 한 2달, 태어나면 2달 정도나 3달 만에 보시자. 그리고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문제가 생기면 지방에 계시면 이렇게 해주게 되면 되고, 통상 이제 한 수술하고 나서 한 3, 4개월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 3개월, 4개월 단위로 1년 될 때까지 병원에 오셔서 보시도록 그렇게 하고, 1년 지나면은 원칙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 오세요라고 하는데 대부분 안 오시고 지내시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수술 후에 일종의 재활 과정이 어떻게 쭉 진행되는가, 어떻게 치료가 이제 진행되는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또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텐데, 그런 것은 또 따로 준비를 해드리고요. 우선 오늘 이 유튜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술 후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통증. 근데 그것도 여러 무통주사 등을 통해서 잘 관리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무릎 구부릴 때 아주 아파서 죽어버렸다더라, 이런 소문 절대 사실이 아니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라.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 환자분들은 수술을 하시는 게 그 환자분의 삶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인공관절 하면은 이제 결과가 좋거든요. 일반인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못 하시면 괜히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어서 이 프로를 마련했으니까 잘 유의하셔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